이렇게 딱 하나의 포스트잇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포스트잇 이렇게 하다가 욕심이 나서 2개나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2개 중에 다 너무 중요해서 다 가지고 오려다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엄청 쉬운 책을 선택을 해서 읽었었거든요. 왜 이런 책을 선택을 했냐? 제가 다른 뇌과학 책에서도 이 내용이 정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뇌과학 책에서도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쉽게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학습이든 일이든 뭐든지 쉽게 하는 게 뇌에서 기본이에요. 왜냐면 뇌의 효율성 문제 때문인데요. 선사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써야 되는 뇌는 물리적으로는 신체의 약 2%밖에 무게가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에너지는 무려 20%예요. 선사시대 때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량이 떨어졌어요. 밥도 더 많이 먹어야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물질이에요. 우리의 뇌는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가장 쉽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저도 뇌과학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을 잘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선 내 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니더라도 얕게 시작을 하자라고 선택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목차를 살짝 보여드리면요. 뇌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침팬지랑 사람이 얼마나 닮았는지도 나오고 뇌 사용 설명서, 뇌는 성장한다, 뇌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법, 기발하다, 그리고 AI와 뇌의 미래, 그리고 뇌의 기능, 목차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어디에 뭐가 위치해 있고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부위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냥 정말 가장 기초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서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문 용어로는 인지 부하가 너무 쉽게 걸리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다 하면은 바로 셔터를 탁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도 좀 한 번씩 많이 느끼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셔터를 탁 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지면 그냥 셔터를 딱 끊어버리는 그 생각을 안 하는 머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역으로 뇌과학적으로는 훨씬 더 발달이 잘 된 그런 케이스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의 레시피는요. 지방 60% 그리고 단백질 40% 딱 지방과 단백질 2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책에서도 지금 나오지만 여기 왼쪽에 현대 과학의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이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인간의 의식이 신경세포 하나하나 꺼냈다고 해서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신경세포의 관계성을 통해서 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뇌라는 것에 대해서 뇌에서 의식이 생기는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어요. 뇌는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신경세포의 연계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 우리 손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장, 콩팥, 심장도 다 우리 몸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은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과학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현대 과학의 최대 수수께끼. 과학책을 읽어도 제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이럴 때 또 철학책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또 알아야 되는 것 중 좋은 게 아침 시간이 엄청나게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뭐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조깅을 한다던가 경제신문을 본다던가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정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라고 해요. 모기 게니치로식 아침 수면 활용법 여기 책에 대해서 저자분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침 상태가 정말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대에 뭔가를 이제 성공을 하고 출근을 하면은 그날 하루 루틴도 잘 되는 게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책에서 조금 반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밤에 절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긴장을 푼 후에 잠자리에 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전자장비나 휴대폰을 보면서 잠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100%는 아니지만 첫눈에 반하는 일에 반응을 하는 게 편도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정말 100%는 아니지만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위계질서에서 예를 들면 상사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엄청나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기업들에서 그렇겠죠? 첫눈에 봤을 때 못생겼어요. 예를 들면 못생겼어요. 근데 그러한 위계 질서 안에 들어있다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맥락을 잡아서 판단하는 게 우리의 뇌이기 때문에 첫 느낌이 별로다 하면 그냥 그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첫 느낌에 전혀 괜찮거나 막 얼굴이 잘생겼거나 그냥 돌 하르방처럼 생겼던 분이 있었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좋아하는 면이 생기고 뭔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빠졌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좋아했던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느낌이 진짜니까 지금은 너가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말로 해서 지킨 것,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을 착각하는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너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걸 이루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첫 느낌에 좋아했었나?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첫 느낌이 어떤지 이게 그 첫 느낌이야말로 내가 감정적으로 이미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판단 내리는 직감이기 때문에 가장 진짜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이유는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잊어버리자, 생각하지 마, 잊어버려, 이제 그만 잊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잊어라 라고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그렇고 다른 트라우마도 그렇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잊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뇌 속에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야지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거를 뜻해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회로 말고 다른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연예인 정선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전에 남편 일로 힘든 일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화정 언니가 야 너는 진짜 너 얘기는 진짜 어디 TV 드라마라도 소재로도 못 쓰일 것 같아 이런 약간 웃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빵 터지면서 정선희 씨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적이 많아요. 제가 막 뭔가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드냐,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친구들도 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야 그만 그거 하고 야 이쪽에 나와서 밥이나 먹자 하면서 야 다 필요 없어, 야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트라우마로 이 책에도 나오다시피 뇌 속에 완성된 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긍정적인 회로를 만들어서 이를 사고의 우회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트라우마랑 마주볼 수 있게 되면 자신에게 그 경험이 왜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봤을 때 영사기처럼 그 화면 밖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빨리 다른 좋은 작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도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새벽 운동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독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계속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울한 기분에 쌓이면은 그냥 친구를 만나서 운동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그냥 재밌는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게 여기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사업이 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망했던 일을 뭐 누구 대표 망했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상처받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어리고 아무것도 몰랐어서 그렇고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놀려주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웃어버리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즉시 다른 회로로 놀림거리로 그게 사고가 얼마나 힘들겠어, 괜찮겠어 이렇게 하는 것만이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는 야 하면서 너 그때 이랬잖아, 뭐 저랬잖아 그걸로 웃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제가 더 치유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 좋아하는 사람, 취미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스위치를 전환해버리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의 호흡을 인식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당장 현재를 살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 힘들어한다. 그럼 과거에 사는 거고 불안해한다 하면 미래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현재에 살려면 호흡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물건과 일, 사람을 생각하고 즉시 기분을 전환할 수 있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일단은 회복하려고 정신 에너지를 막 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해소랑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차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회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은 대체로 신기하게 아빠 빼고는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가족 중에서 저 혼자만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저는 운동을 하는 게 사실 인생이 힘들어서 운동을 시작을 다시 했던 것도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회로가 다시 만들어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끔 되고 차라리 책을 읽어버리고 이게 다 제가 즉시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 중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었고요. 두뇌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일을 시작을 해버리면 과거에 해온 경험으로 전혀 다른 일에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인생도 게임처럼 살라는 말이 있듯이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 읽는 것도 10분 동안 내가 몇 쪽을 읽겠어.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내가 커피를 마셔주겠어. 타임 프레셔 그리고 보상 이거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두뇌 활성화의 방법 중 한 가지더라고요. 그 외에도 정말 여기 책에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원동력은 0에서부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 그런 재료들 기억들이 삶의 체험이나 주변 관찰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억의 아카이브 정말 많이 쌓인 것들을 통해서 그게 축두엽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거를 꺼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철저한 영재들도 그렇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대한 학습을 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기억을 재편집해가지고 아웃풋하면서 천재로 발성된다고 해요. 포인트는 삶의 체험, 그리고 주변 관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이 책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나머지 내용들은 또 다시 이제 내용에서 댓글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